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내년 보궐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파가 승리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로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나섰습니다. 애국자유연합당에서 후보를 내고 부산시장에 출마합니다. 바로 그 주인공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주필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원래 제가 인터뷰를 이렇게 뭐랄까 이제 질문을 하고 제가 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진행을 하니까 어색합니다, 굉장히. 아니, 어색보다 스튜디오가 너무 예쁘고, 예. 아,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제가 부르는 게 밖에 보니까 그 예. 유튜브에서 예. 100만, 예. 뷰어들하고 그렇죠. 큰 패더군요. 예. 뭐, 저는 은패밖에 없습니다. 아이, 뭐 조만간 되겠죠. 예, 그래서, 야, 이거 약간 급수가 다르다, 이거. 아닙니다. 큰 패가 딱 돼 있으니까 멋집니다. 아닙니다. 뭐.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만드셨어요. 예, 아이,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KBS, MBC, 제가 KBS, MBC 옛날에는 예. 비정규직이었거든요. 매주 가니까. 매주 토론회, 그 국민들이 매주. 다 아시죠, 그래서. 근데 그 어느 스튜디오보다 예뻐요.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쁘고 네. 잘 돼 있고, 사회자는 최고죠, 아이, 아닙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사실 초대해 유튜브 대선배시고, 예.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구독자는 좀 많지만, 내용으로서는 펜앤드마이크가 예,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아니, 무슨 겸손의 말씀. 아니,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약간 이제 제목 어그로가 있다고 다들 하지만, 예, 펜앤드마이크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셔야 되는 게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그 내용들이 참 어렵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아유, 예. 말씀만 들어도 고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부산시장 선거 예. 승리해야 되고 예. 또 우파가 뭔가 대선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국민의힘 보면은 답답하고 민주당 보면 갈아엎어야 되고 민주당은 동물농장이라는 왜 조지 오웰의 소설이 예.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동물들이 어느 날 구테타를 해요. 예. 동물들이 구테타를 해서 대장으로 세운 게 돼지 나폴레옹입니다. 그렇죠. 예. 그 별명이 나폴레옹. 그 밑에 있는 2인자가 돼지 스노볼이에요. 예. 스노볼이라는 인간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비기면 문재인 정권이 그 돼지 나폴레옹이고 아하. 이 국힘당이 돼지 스노볼이에요. 그 민주당의 이중되고 그저 양 지역의 유권자들을 인질화해 놓고 예. 인질 아니면 볼모 아니면 집토끼죠. 그 위에 안주하면서 해먹고 있는 우리나라 정당 구조 자체가 총체적으로 부실 구조 또는 부패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바꿔야 되는데 특히나 우리가 국힘당을 보면 저 정당으로 대선을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아마 우리 신 대표께서 늘 걱정을 하고 저도 걱정을 하죠. 그래서 저 현재의 국힘당으로는 대선에 못 간다. 어제도 국힘당에서 드디어 전희경, 김진태, 민경우, 김소연 예. 다 내보냈잖아요. 예, 내보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바미당으로 이제 탈바꿈이 된 겁니다. 예. 이름은 국힘당이지만 내용은 바른미래당 옛날에 탄핵하고 나갔던 배신자들의 정당으로 돌아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 정당 가지고는 대선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거고 또 일반 국민들도 4.15 총선 같은 경우에 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 당 보니까 무슨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뭘 하겠다는 게 없는 정당이잖아요. 안타까워요. 예, 안타깝죠. 그래서 이 보수와 자유주의의 원칙에 맞는 정치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는 국힘당은 잊어라. 국힘당은 있고 정말 애국 보수 세력들이 모여서 보수다운 비전을 주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고 하는 비전을 드려야 될 때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평생 언론인만 해오다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많은 고민을 하다가 말하자면 더 늙기 전에
밟으면 꿈틀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근데 지금 젊으십니다. 사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는 네. 거다. 어떻게 이대로 포기하나. 박근혜 대통령 저렇게 되고 나서 3년, 4년을 지금 밖에서 그렇죠. 싸우고 있는 애국 국민들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정말 환멸을 내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아무런 움직임이 예. 국민힘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에너지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그래서 우리라도 움직여 봐야 되겠다. 이게 최소한의 나의 임무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과거에도 정치권 영입 뭐 제의가 굉장히 많았고 그 당시에 훨씬 좋았을 텐데 가장 어려울 때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도 가장 불리하다고 할까. 근데 유불리보다도 사실은 그동안에도 몇 번 뭐 정치권에서 뭐 예. 했습니다만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제가 이 공개한 얘기인지 안 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사석에서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들어와서 일을 좀 해라 하고 이제 간곡한 청이 있으셨는데 그때 한 일주일 넘게 고민했어요. 예, 예. 나 이 언론인의 길을 사수해야 되나. 소위 방통위원장은 엄청난 파워 미니스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방통위원장 자리도 가면 뭐 고생은 엄청나게 하겠지만 너무 매력적인 자리고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모든 언론사를 발밑에 두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정말 고민을 하다가 언론인으로 남기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아이, 그때 한번 하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긴 손편지를 썼습니다. 네, 네. 이 방통위원장이나 이런 감투 자리의 적정성도 중요하지만 언론인 하나 제대로 키워내는 것도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나를 한 번만 봐달라. 나중에 대통령께서 급하시면 그때 도와드릴 기회가 또 있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마지막에 억지로 끌려 들어가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죠. 근데 그때 방통위원장을 네. 했으면 또 역사가 바뀔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탄핵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불합리한 방송들. 탄핵보다 세월호 사건이 그쵸. 터졌을 때에 예. 제가 그 어린아이들이 배에 갇혀서 죽어가는 장면을 대한민국 언론들이 생방송을 했습니다. 이런 짓은 무슨 뭐 요즘 유튜브도 그런 짓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대한민국 유명세기 TV 회사들이 공중파, 공영방송들이 어린아이들이 죽는 장면을 생방송을 했거든요. 예. 그게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긴 겁니다.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건 재난방송 보도 준칙 위반입니다. 예. 사람이 죽는 장면을 그렇죠. 생중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거기에 살아난 아이들 병원으로 쳐들어가서 인터뷰하고 그 부모들이 정말 울부짖는 장면들을 그대로 가감없이 보도하는 걸 보고 그때 내가 들어갔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왜냐하면 그 후임자로 들어가신 후임자가 아니고 저 대신 이제 여러 사람이 추천해서 들어가신 분이 이 언론의 보도 준칙에 대해서 잘 생각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노출된 겁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죽는 장면이 물론 그 배 안에 있지만 그 배 안에 어린아이들이 죽고 배가 넘어지는 장면을 온 국민에게 생중계를 해놓았으니 이런 그 언론은 세계적으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 자극을 느끼면서 그 명백히 보도준칙 위반이고 우리가 왜 서양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부모들이 막 넘어지고 땅을 치고 이런 장면들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품위가 늘 있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방송을 안 합니다. 그런 장면은 개인적인 슬픔에 잠긴 모습이라든가 아이가 죽고 부모가 우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도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 뭐 미국 사람이라고 자기 자식이 죽는데 뭐 땅을 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 다 하는데 문제는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어떤 존엄이나 품위를 해치는 보도기 때문에 안 할 따름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KBS부터 뭐 JTBC까지 생중계를 해야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나의 이 미션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미처
감당을 안 했구나. 내가 그냥 언론인을 너희 본분을 다하느라고 오히려 과업을 기피한 거구나 예. 하는 것을 그 뒤로 지금까지도 짐이 돼 있죠. 그렇죠. 예. 저도 일본 방송 보게 되면 인터뷰하면은 네. 뭐 재난이 일어나갖고 지진 나고 사람들 네. 엄청 많이 죽었는데도 네. 담담하게 다 인터뷰를 하고 담담하게 예, 하고 우는 장면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 사람이 죽은 거라든가 이런 거는 카메라 안에 아예 안 들어오죠.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제 점점 말하자면 공중의 어떤 영역하고 자기 사적 영역을 구분하게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짬뽕이 됐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TV사들은 뭐 시신이라도 나오거나 잔혹한 장면이 나오거나 하면 오히려 거기다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신을 들고 나가는데 발이 삐죽에 나와 있다. 그런 KBS 이런 데 막 그것만 비추잖아요. 예. 이런 거는 정말 야만적인 보도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보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난보도 준칙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도 9.11이 생생하게 기억나지만 네. 건물이 무너지고 엄청난 시신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보도는 안 하고 네. 오히려 침착하게 예, 어떻게 안내방송을 대응해야 될지 하죠. 안내방송했죠. 예, 예. 원경을 찍고 예. 멀리서 찍고 예. 네, 클로즈업을 안 하죠. 네. 예. 아, 그때 참 잡았으면은 탄핵 보도도 제대로 나가면서 예. 예, 아예 국민들이 탄핵 바로 알았을 사태까지 텐데. 가지 않도록 그렇죠. 만들었어야 됐는데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제가 책임을 회피했다는 반성을 많이 했고 그래서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와중에 참 박근혜 대통령 원칙주의자였어요. 예, 예. 그래서 절대로 와서 인터뷰를 해주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약속한 것도 있고 나중에 어려울 때 도와드리겠다고 그렇죠. 약속한 것도 있고 그래서 뭐 무조건 가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조건이 그분의 성격이에요. 재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 삼성그룹 무슨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 안 묻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께서는 절대 안 된다. 아예 묻지를 마라. 그래서 이제 뭐 그 대신에 뭐 여러 가지 시중에 뭐 정유라가 당신 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는 제가 많이 여쭤봤는데 정작 재판 얘기를 대통령께서 피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결벽증을 가지고 있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께 사적으로는 나갑시다. 광장에 나가서 그건 내 직접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겠다 하고 촛불하고 한번 정면 대결을 하라 하고 몇 번 권해드렸어요. 근데 본인이 자기까지 그런 이 포퓰리즘적인 대중 선동적인 그건 분명히 선동이죠. 선동을 선동으로 끄는 방법인데 거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분이 자기 원칙을 아주 뭐 고집하는 분이어서 몇 차례 저도 권하고 아마 청와대 그때 참모들이 권했다 그래요. 그런데 실패했죠. 그 아마 그때 우리 탄핵 막 진행 중일 때 우리 신의 한수의 우리 신 대표도 정말 뭐 길에서 투쟁을 하셨는데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것을 못 넘어가셨고 자기가 센 원칙을 끝까지 말하자면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참 그래서 지금도 저는 뭐 지금 벌써 가을이 오니까 그 당시 생각이 많이 납니다만은 막 우리 신 대표가 막 돌아다니던 열심히 정말 하던 모습도 기억이 그때 인터뷰도 했습니다. 예, 기억이 아주 선연합니다만은 어떻든 그렇게 되어 지금 3년 반, 4년이 지났잖아요. 네. 4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보수 국민들의 또는 자유를 국가의 기본 철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국민들이 국힘당의 배신을 당했죠. 그래서 국힘당은 정확하게 바로 그 배신자들이 정당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탄핵하고 일종의 살모사들 같은 철저하게 기회를 노리면서 중도를 가장하고 그 중도라고 하는 것의 다른 표현은 무이념입니다. 무이념. 철학의 무이념이고 철학이 없다. 철학이 없는 것의 반영일 뿐이지 중도라는 것은 민주당이 100개 주면 우린 70개 주겠다는
정책이거든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도는 뭐냐? 민주당이 100개 퍼준다 그러면 우리는 70개 줄게. 이러는 정당이 그 중도당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 어제자로 뭐 지난번 뭐 저 4.15 총선 전에 김형호 위원장의 공천도 그랬지만 그 공천에서 지금까지 드디어 배신자들의 정당 민주당의 이중대로 국힘당 완성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뻐꾸기들이 날아와 가지고 있는 새 다 쫓아보내고 지가 지금 둥지를 차지한 거예요. 그런 지경이 지금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당무감사, 예.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경욱 의원, 전희경 예. 의원, 게다가 또 김진태 의원까지 다 내보낸다고 하니 답답한 문제인데 지방선거에 이제 보궐선거로 이루어지는 예. 이 지방선거, 특히 부산, 서울 굉장히 중요한데 힘이 안 나요. 찍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갖고 예.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지방선거도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대선도 이겨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대안이 없을까? 네. 예. 대안이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보수가 아직까지도 이 본능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습니다. 우리 저 신 대표께서도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여러 노력들을 해오셨고, 예. 근데 우리가 이 정치를 하려고 시작을 해보면 아마 이 우리 신 대표께서도 절실히 느꼈을 텐데, 이 특히나 이제 원래 정당을 만드는 건 선거 시즌 때 만들잖아요. 예. 선거 시즌 때 만드는데 이 정치 산업이야말로 규제 산업입니다. 우리가 물론 추상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당원 모집을 하는데 당 이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당원 모집합니다만 쓰는 거예요. 아. 당 이름을 못 쓰게 합니다. 못 쓰게 합니까? 예. 또 처음 알았습니다. 당 이름을 못 쓰게 해요. 신생정당은 굉장히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정당은 자기를 알릴 기회 자체가 박탈되어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후원금도 못 모으게 하고 있고. 후원금 지금 안 되죠. 물론 네. 이제 나중에 창당 들어가면 이제 후원회를 만들 네. 수 있습니다만은 그 지금은 기존 정당들은 국가에서 먹고 살 돈을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생정당이 뭐 없는 거는 우리가 참을 수 있는데 신생정당이 자기가 정치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릴 채널이 모조리 봉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후보가 구체적으로 나오더라도 우선 자기 이름을 걸 수가 없다. 아, 무슨 당이라는 건지를 알릴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규제 산업이냐면 아마 이 국민들이 이거 들으시면은 정말 화를 낼 텐데 당원 모집합니다. 프랭카드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를 합니다. 예. 사진 찍어서 가로 얼마, 세로 얼마 해서 쭉 적어서 보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어디에도 그런 기준이 없죠. 당원 모집 분야 아무 데서나 하면 되는 아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당원 모집이 있어야 그렇죠. 돼요. 당은 써놔야 될 거예요. 당은 자기 이름이 있어야 네. 돼요. 우리 당은 누가 이끌어가는 것이다. 우리 당의 정강 정책은 뭐다. 우리 당은 뭘 하자는 정당이다는 것을 종이에 써서 나눠줄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가서 당원 모집을 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제가 길에서 나가야 저기 정규제가 와 있네. 예. 또는 뭐 어떤 분들은 지나가다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저 사람이 누구냐고 방송에서 많이 봤는데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고. 뭐 그런 거죠. 네. 그럼 제가 서 있어야 예. 그래서 제가 이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면서 머리에 물을 못 들이고 있습니다. 못 알아볼까 봐. 못 알아볼까 봐. 답답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길이라도 이렇게 서 있어야 예. 말하자면 약간 조그만 깃발 흔드는 정도 되는 거, 이 흰머리 덕분에. 아. 멀리서 보고, 정규제 와 있네? 이렇게 아는 분들이 이제 와서 길에서 써주죠. 네. 근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에도 광고를 못 해요. 못 내고. 우리는 무슨 당이고, 어떤 거로 만들려고 하고, 이 당을 만들려고 하는 깃발, 말하자면 주모자, 주동자, 대표자, 얼굴은 누군지도 이름을 못 쓰게 합니다. 야, 이거 참 진짜 규제 산업이네요. 그 정치 산업은 완전한 규제 산업이고 나날의 오퍼레이션을 보고하고 사실상 허가를 받아야 돌아가는 규제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정당법과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국힘당과 민주당이
양대 지역에서 인지를 지역 그 유권자들의 인질로 만들어 놓고 장기 통치를 해먹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왜 정치 개혁이 안 되고 우리나라에는 왜 마크롱이 없냐?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못 나옵니다. 못 나오게. 어떤 정치 신인도 자기를 예를 들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게 선거철에 하잖아요. 선거철이라는 또 이유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아무것도 못. 그러니까 지성정당은 뭐 당원 교육이라든가 어떤 명목으로라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생정당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그야말로 뭐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길거리에서 맨투맨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우선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규제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고 알릴 수가 없고 당 이름조차도 쓸 수도 없고 당의 대표자가 눈지를 밝힐 수도 없고 정강정책을 적은 종이 조각도 나눠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앞으로는 유튜브 규제도 들어올지 몰라요. 그러겠네요. 그 유튜브라는 이제 새 매체다 보니까 대부분에서 유튜브라는 게 이렇게 아닐 때, 그건 약간 봐주라 하고 구멍을 뚫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네들이 강했으니까. 자기들이 했어요. 예, 자기네들이 했으니까 마음대로 하자 막 이러면서 놔뒀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또 태클이 들어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한국에서는 정치 개혁도 안 되고 새로운 인물의 출연도 불가능하고 선거를 통해서 무언가를 엎어보자,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보자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 신의 한수, 신의 식, 테넷마이크 정규제 뭐 이런 건 아마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으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나가서 보니까 야 정말 이건 왜 우리나라에서 정치 개혁이 늘 불발에 그치고 당에서 무슨 뭐 김모다 누구누구다 하는 소위 당권을 쥐고 있는 자들이 그렇게 유세를 부리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알았는 거예요. 민심하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이 상황하고 너무 다르니까 민심은 부산만 가도 야 뭐 김무성이 안 돼, 유승민이 안 돼, 뭐 대구만 가도 그러는데 현장에 가면 그 토호 세력들이 신규가 못 들어오니까 꽉 쥐고 있죠. 자기네의 이익 집단을 위해서 조직을 갖고 활동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따로 놀고 있구나. 큰일 났다. 특히나 지금 보수는 완전히 정치판에 자기의 대표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에 자기는 그대로 있는데 식민지 백성으로 바뀐 겁니다. 누구의 시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보수에게 대한민국은 빼앗긴 들입니다. 자기를 대표할 수가 없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제 우선 이제 부산 얘기 전에 조금 전체 정치를 얘기 드리면 그러면 국힘당을 먼저 부수고 개혁하는 게 급선무다. 국힘당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보수의 건전한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을 못 만든다 하는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이 동참을 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국힘당 가지고는 안 되겠다. 국힘당 가지고는 대선으로 갈 수 없다. 그러면 국힘당이 그래도 명색이 100석이 넘는 의석을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럼 국힘당 위에 홍준표 전 대표의 말대로 빅텐트를 치든가 아니면 제가 늘 주장하는 대로 완전히 원탁을 하나 보수 전체를 아우르는 원탁을 만들고 국힘당도 그 안에 지분을 가지고 들어와라 하는 그런 원탁의 시스템을 만들어내려면 먼저 국힘당의 보수 독점을 깨야 됩니다. 그걸 안 깨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그나마 깰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지금이다. 왜? 지금 보궐선거잖아요. 보궐선거죠.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서울, 부산으로 분명하게 지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1년 6개월 임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꾸지 못하면 보수 정당을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심사숙고 끝에 오케이, 국힘당을 무너뜨리고, 그렇다고 국힘당 자체가 무너지는 건 100석이나 있으니까 선거에서 서울, 부산에서 국힘당을 패배시키고 보수를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예. 하는 결론을 제가 이제 내리고, 직접, 평생을 참, 언론인의 검을 다 꺼놓고 언론인의 그걸 지내왔습니다만은 마지막 도저히 더는 안 되겠다. 근데 막상 이제 정치판으로 나오니까 또 홍보하기가 어렵고. 예. 근데 잠은 잘 옵니다. 참 피곤하셔갖고 그렇습니까? 혹시 뭐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 피곤하니까. 아니, 예. 그전에는 이 걱정이 너무 되어서 밤 되면 잠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몸을 탁 던지니까 예. 이제 마음은 편안하죠. 이제 열심히 하면 되고. 열심히. 네, 이제 고민은 좀 줄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시니까 어려운 고민이고 또 기존의 지지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또 그동안에 많이 지지하셨던 분들이 왜 그러냐고 또 비난도 엄청 많이 받는 어려운 길인데 왜 그렇게 택하셨는지 그게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비난도 있고 또 격려도 있을 테고. 걱정이죠. 걱정. 예. 야, 이 정치는 아싸리판인데 거기 가서 상처 입을 것이다. 그렇죠. 왜 그 언론인으로서 명예를 지켰는데 정치판에 내렸으면 보통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누굽니다 하고 명함을 주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던져버리죠. 받자마자 아니 던져버리고 박박 찢어가지고 발밑에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자존심 확 상하죠. 예. 그러니까 그걸 견디겠는가? 예. 그걸 견디겠는가? 정규제 당신까지 이 정치판에 내렸으면 성공하면 좋지만 혹시나 실패하면 그나마 우리가 보수의 정규제 언론인으로 갖고 있던 그마저 그러니까 놓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해주시죠. 걱정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뭐 저는 이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뤄낼 수 있고 또 제가 지금은 공부하면 특히나 이제 부산 지역을 공부하면서 이렇습니다. 약간 굉장히 이 말할 수 없는 분노 같은 걸 느꼈어요. 그 분노를 느낀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보수 애국 시민들하고 국힘당 같은 정당이 격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치도 국민들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요. 정치마저도 자체가 표를 주는 사람인데. 네, 정치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격려되어 있고 부산은 부패의 도시입니다. 아주 부패한 도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은 아마 이 얘기하면 직접 제 얘기를 안 들으시면 깜짝 놀랄 텐데 그거 진짜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31,000달러지 않습니까? 부산이 24,000달러입니다. 떨어지네요. 아주 떨어지죠. 24,000달러고 조금만 밀리면 2만입니다. 2만이고 전국이 3만이에요. 부산하면 진짜 제2의 도시고 경제, 제2의 해운대 도시. 쳐다보면 굉장하잖아요. 아닙니다. 부산은 소위 두 도시 이야기처럼 다른 도시예요. 해운대도 있지만 저 산동네 가난한 지역들도 광범위하게 깔려 있죠. 근데 어떻든 24,000달러 4인 가족 기준으로 따지면 전국 평균이 6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부산은 4천만 원대입니다. 4,9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실업률은 늘 두 자리였고 인구는 계속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이제 330만이 깨지고 매년 15,000명씩 청년들이 떠납니다. 15,000 청년들만 따져도 매년 한 7, 8만 명씩 줄어드는데 청년만 따져도 매년 15,000명씩 줄어들고 있고 공장은 점점 없어지고 있고 다 심지어 노무현의 절친이라는 박연차 씨도 자기 공장은 베트남에 있잖아요. 부산에 없습니다. 대통령을 2명이나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3명입니다. 3명. 그러네요, 진짜.
김영삼, 김영삼 대통령까지 3명인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생명에 국회의원이 또 3명입니다. 아,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이. 예? 김용호도 있었고. 정의화 예, 3명입니다. 3명이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없습니다. 부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부산에 국회의원도 많고, 근데 부산은 굉장히 낙후한 도시고 어느 모로 보나 답이 없습니다. 이 부산 시민들이 이 말 들으면 깜짝 놀라실 텐데 답이 없는 도시입니다. 대통령을 3명이나, 예. YS까지 3명이나 배출했는데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고. 대법원장도 지금 또 부산 출신입니까? 예, 김명수 대법원장도 부산 출신이죠. 아, 그러니까 정치인들만 잘 되고 지역은 그 쪼그라들고. 대법원장이 뭐 2~3명, 뭐 국회의장이 2~3명, 뭐 대통령이 3명씩 나온 지역인데, 뭐 그 지역이라고 해서 꼭 잘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산업적으로는 붕괴한 도시고, 부산에서 해먹을 거라고는 부동산 개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업자들과 정치권과 유착 관계가 강고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일반 시민들은 아예 뭐 정치는 잊어먹고 뭐 왜 이런 사태가 됐는지에 대한 심사숙고나 숙려도 없고, 아마 이번 보궐선거에 투표율 40% 안 될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별 관심도 없고, 점점 가난하게 가라앉고 있고, 도시 전체가 메트로시티로 발전해 가기보다는 촌락사회로 후퇴하고 있고, 우리가 남이가. 네. 낮에는 만나면 민주 국힘이 원수처럼 싸우는 모양처럼 보이는데, 저녁에 만나면 형동생하고 한 잔 먹고 이권은 나누어 갖고 이런 것이죠. 아,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 예산을 제가 보면, 그 저는 이제 이 경제를 전문으로 했으니까 예산을 대강 보면 알죠. 물론 2가지 이유입니다. 부산은 예산이 적으니까 민자 사업으로 많이 해요. 예. 단년도 예산으로 처리할 것도 주로 민자 사업으로 돌립니다. 돈이 없으니까. 둘째, 돈이 없다는 핑계를 내세워서 장기 민자 사업을 하면 빨대를 꽂고 일정 수익률로 계속 빨아먹을 수 있죠. 외부에서 보면 그럴듯하지만 사실 그 내부를 가만히 들어가 보면 아주 기묘한 어떤 종류의 결탁관계가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부산에는 대부분의 사업이 단년도 건설 예산이 아니고 BTL, 장기 민자 사업으로 빨대를 꼽아서 업자와의 유착관계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시 예산에 빨대를 꼽는 겁니다. 뭐 연 몇 프로, 뭐 이런 통과세를 계속 받고, 모자라면 예산으로 보태줘야 되는. 뭐 안전한 사업이죠. 뭐. 안전한 사업이죠. 거기다 이제 공사할 때도 약간씩 빼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 부산이라는 데는, 그래서 제가 고담시티다 이렇게 불렀는데. 고담시티. 배트맨에 나오는 그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 제가 배트맨 복장을 하고 다닐 수는 없지만 부패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김영삼 대통령은 뭐 민주화를 이루어낸 큰 성과가 있는 분인데, 지금 이 부산의 여야는 정말 재밌게도 전부 김영삼의 부하들입니다. 그러네요. 여야를 막론하고. 그 민주당의 김영춘이라는 분도 YS의 그 가방 들고 다니던 비서 출신이거든요. 시작은 한나라당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으로. 광진인가 거기서 당선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국힘당 쪽도 보면 말하자면 YS로부터 김무성으로, 김무성에서 뭐 하는, 제가 이 투어자들의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다 연결이 되죠. 부산의 정치 자체가 이미 세습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세습구조로. 그러니까 단순히 국힘당이냐 무슨 당이냐를 떠나서 다 세습구조입니다. 대표적인 김세연 아닙니까? 유승민, 김세연 다 세습받아서. 아니, 다른 지역에 유승민 있고 뭐 장제원도 뭐. 아, 그러네요. 그럼요. 다 이제 혈연으로 세습이 되고, 혈연으로 세습이 안 된 사람이 있어서 가만히 보면 자기가 모시던 국회의원이 물려준 거,
국회의원에서 빚으로 내려가는 세습이 또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역이 그런 식의 세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썩지 않을래야 않을 방법이 없죠. 그 당연히 결탁되고 그 도시는 무너지고 소수의 정치가들은 마르고 닳도록 스크럼을 짜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무슨 김무성 나와라 뭐 예. 이제 이런 식이잖아요. 예, 예. 뭐 정 안 되면 김무성이 나오면 먹을 수 있다. 뭐 지금 말하자면 김무성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 후보가 없으니까 큰 사람 없어서 김무성 별 님이 얘기. 나와요. 그 저는 글쎄요. 내가 이제 곧 이제 출마 선언도 하게 되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형편이죠. 그 누가 나와도 저는 국힘당은 일축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만은 어떻든 부산은 외통수로 가 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어떤 지금 뭐 후보로 뛰고 있는 이제 분이 저인데 이제 부산시장으로 나간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이제 코치를 좀 했습니다. 부산은 답이 없다. 답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서울을 우선은 잊어라. 서울은 완전히 잊고 부산이 독자적으로 서울을 쳐다보고 서울의 교부금 예산 받아가지고 뭐 할 생각을 버려라. 지금 대한민국의 좌경화잖아요. 대한민국의 우리가 좌경화라고 얘기할 때 그 좌의 실체는 서구적 의미의 좌익이 아니고 또는 서구적 의미의 진보가 아니고 지금 그 진중권이나 뭐 서민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친구들이 헷갈리는 이유는 자꾸 한국의 좌익을 서구의 무슨 진보 비슷한 거로 이렇게 예. 대입해 가려고 그러거든요. 턱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좌익은 기본적으로 아시아적 농촌 공동체주의 또는 아시아적 후진성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깨문이라는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거 보면 말하자면 뭐 홍위병들이 하고 있는 거 그대로 그렇죠. 하고 예.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좌익은 진보가 아니고 아시아적 후진성의 표현들입니다. 근데 퇴보죠, 퇴보. 퇴보죠. 예. 완전히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공수처 같은 게 왕들의 의사대 같은 기능이거든요. 어사대. 예. 예. 암행어사 출도요. 바로 왕의 그겁니다. 어명입니다. 이러셨습니까? 예. 지금 그 중국 감찰위원회가 그렇고 한국의 지금 공수처라는 것은 조선시대 의사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 행정, 사법이 분리된 근대적인 견제균형장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같은 이 과거지향적, 조선시대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적 좌파들은 의사대, 감찰, 뭐 왕의 직할 명령을 받고 칼 들고 가서 네. 설치고 무슨 포청천 뭐 전호위 있잖아요. 전호위. 예? 목을 빼어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뭐. 추미애도 그랬습니다. 명을 거역했다고 그러잖아요. 명을. 명을 거역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 전체가 지금 그리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적 후진성이 지금 대한민국을 조선시대로 퇴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살려면 그 대한민국의 It's a time to say goodbye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부산은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다. 너희들은 농촌 공동체로 가라. 우리는 상업주의의 상업도시로 간다.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갈수록 농촌으로 가는 그 그러니까, 아이러니함이 그 부산이 원래 네. 그랬잖아요. 저는 이 시장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는 분들을 정말 존경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산은 보세요. 부산은 원래 옛날 도시가 아닙니다. 부산 지역의 원래 옛날 도시는 동네 부 안에 예. 들어있던 바다로부터 한참 떨어져 있는 예. 동네라고 하는 조그만 그렇죠. 도시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근대 개항을 하고 곧 이제 커지기 시작했고 장사꾼들로 개항을 했기 때문에 전국의 장사꾼들이 부산으로 갔거든요. 다 모였죠. 그 다음에 부산이 커진 게 대한민국이 망하던 6.25 때 말하자면 피난민들이 다 내려가서 국제시장에서 국제시장. 예. 일을 했던 예. 바로 그 정신이 부산의 정신인데 저 부산에서조차도 상업주의적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계속 좌익들이 자라나서 바닷가에 대무역항에 사는 사람들이 농촌 공동체, 촌락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엉뚱하죠.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명백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렇죠. 야, 부산은 원래 상업주의의 도시야. 근데 지금 부산은, 그래서 제가 부산 분들에게 야, 그게 개혁이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되묻습니다. 대구에서 내가 말하는 이런 개혁이 될까요? 안 되지. 안 되죠. 안 되지. 광주에서 될까요? 안 되죠. 거기는 뭐. 택도 없죠. 예, 예. 택도 없죠. 그나마 1%의 가능성이라도 남아있는 도시는 그래도 상업주의의 정신을 갖고 있는 부산밖에 없다. 여기서 한번 뒤집어 보자. 예. 그러면 부산은 이제 이런 도시들하고 같이 놀게 되는 겁니다. 상해, 홍콩, 싱가포르, 저 내려가서 퍼스, 시드니, 예? 야. 이리 그렇죠. 예, 미주 쪽으로 붙어서 무슨 샌프란시스코, 밴쿠버, 일본에 와서 오사카 예. 이런 도시들을 쭉 끄면 진주 목걸이 같은 모양이 되잖아요. 아, 멋있네요. 멋진 도시들이 그림이 딱 그려져요. 예. 예. 이 도시들하고 일종의 퍼시픽 시티 컨피더레이션을 만들자. 와, 정말 관광, 그 다음에 패션, 뭐 이렇게 뭔가 유행을 선도하는 도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부산은요 유행을 선도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국제도시 뭐 시장도 있지만 유행이 생기면 그것을 이제 경부선을 타고 올라와서 서울에서 유행이 돼야 되는데 요즘 부산하면 그냥 해운대나 보러 가는 예. 그냥 낙후된 도시처럼 느껴지고 또 부산 비디하고 뭐 영화제가 LCT니 뭐 이렇게 부산 생각나고. 영화제가 한때 올라가다가 계속 좌익적 예. 콘텐츠만 하면서 지금 꼬꾸라지고 떨어졌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은 그럼 우리는 해양으로 간다. 서울, 야, 너는 우리하고 이제 같이 안 놀아. 넌 농촌으로 가. 조선시대로 가. 우리는 국제시장으로 나가겠어. 우리는 바다로 가겠어. 하고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비자, 무비자, 무관세, 무관세. 그 10개 또는 12개의 해양도시연맹, 해양도시연맹은 어느 지역이든지 현재 상태에서 최저 세율로 다 가자. 예. 최저 세율로 무비자 무관세 최저 세율 가고 영어를 아예 우리 공용으로 쓰자 앞으로. 초등학교부터 중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영어는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부산에 가면 준 국제 진짜 학교, 국제 도시네요. 준 국제 학교를 졸업하는 정도의 영어는 우리 다 공용으로 한다. 자갈치 아주머니들도 이제 뭐 생선 정도는 영어로 팔 수 있다. 예, 예. 복잡한 뭐 협상은 못한다 해도 생선 파는 거는 영어로 팔 수 있다 하는 정도의 도시로 만들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얘기한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24,000달러는 부산밖에 없습니다. 끼워줄지 안 끼워줄지 모르겠어요. 사실 말씀하신 도시들은 정말 세계적인 관광지고 제일 적은 데가 4만이고 제일 적은 데가 4만인데 4만 5천 달러, 5만 6만 지금 싱가포르 7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끼워줄지 안 끼워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든 글로 들어가야죠. 글로 들어가서 무비자, 무관세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GRDP, 지역 GDP를 올라가지 마라 그래도 저절로 올라가. 예. 같은 물에서 놀면 그러네요. 닮아가거든요. 한국이 제일 꼴등이잖아요. 지금 부산은 심지어 전국에서 불도 제일 많이 납니다. 불도 제일 많이 나. 소년범, 아파트 불 난 것도 얼마 전에 부산에서 났었지 않습니까? 소년범죄도 제일 많습니다. 사기꾼도 많아졌어요. 제가 경찰서 갔더니요 이런 예. 얘기를 하더라고. 부산 요즘 이렇게 옛날에는 저 호남 쪽에서 이렇게 인터넷 사기가 많았는데 요즘 부산이 제일 많대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먹고 사는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는 거지 젊은 사람들이. 안타깝더라고요. 타인의 권리에 대해서 낮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타인의 권리를 소유권에 대해서 낮게 봐요. 그래서 촌락 공동체가 오히려 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촌락 공동체. 네. 그 자동차 사기가 제일 많은 데는 광주죠. 광주입니다. 그 별거 아니잖아. 뭐 그것도 죄야. 보험 들어가지고 좀 많이 받게. 야, 그 좀 많이 줘. 뭐 반파 조금 부서졌지만 뭐 다 깨졌다고 그렇지 뭐, 보고 예. 좀. 더 타먹고 말이죠. 그 보험 사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촌락 공동체가 되면 사기와 거짓말이 많아집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 많아지죠. 한국 사람들은 이 촌락 공동체가 뭐 맑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막. 뭐 순수하고 예. 택도 없는 소리인데, 그래서 부산이 그런 식으로 부산의 방향을 다시 잡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부산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야, 부산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가면 거의 뭐 애들이 뭐 벌써 뭐 한 1년 하니까 애들이 핑핑 날기 시작해. 누가 가르치냐? 그 12개의 퍼시픽 시티들이 시티 컨피더레이션에 속하는 밴쿠버에 있는 대학교 3학년, 4학년 전부 부산으로 와라. 1년씩 워킹 할라데이. 그래서 애들 가르치는 거. 그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아, 부산은 뭔가 바뀌고 있어. 예. 라고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하나가, 지금 뭐 아까 밴쿠버, 오사카 뭐 등등등 미국까지 포함해 예. 갖고 이 해양 도시에서 대통령을 3명씩 배출한 도시가 있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 3명씩 배출한 도시가 제일 낙후됐다는 건 정치가 도시를 망친다는 썩어 있는 거죠. 아, 그런 그렇군요. 생각이 딱 드는데요, 지금. 그렇군요. 보니까. 거기는 뭐 대통령을 배출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일 안 하고 정치만 하는군요. 그러니까요. 제가 느낀 게 그겁니다. 부산에 가서 부산학, 지역학, 부산 지역을 쭉 공부하면서 느낀 게 정말 정치하는 인간들이 욕이 저절로 나와요. 이 뭐, 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예. 욕이 자료를 쭉 보다 보면, 이야, 정말 어떻게 이런 상태로 도시를 방치해 놨나, 욕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정말 이건 뭐, 제가 참 무슨 어린애들처럼 판을 엎어버려야 된다, 이런 느낌이 막 치솟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놈들이다. 완전히 이거는 없지 않으면 부산 못 산다. 진짜 딱 느껴지는 게, 이 광진이나 이런 데 가면은 예. 의외로 바로 앞에가 강남인데도 불구하고 낙후된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예. 그 지역 사람하고 이제 우연치 않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왜 여긴 낙후됐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여기서 표 다 나오잖아요. 여기 개발하면 외지인 들어오면 표가 안 나오는데 이거 왜 개발합니까? 개발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이. 부동산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산도 집 마찬가지로. 없는 애를 많이 만들어 놔야 그러니까요. 보조금 주고. 아, 부산도 계속 낙후돼야지만 농촌, 제가 볼 농촌으로 때는 가면서 계속 표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거 제가 볼 때는 이제 부산이 굉장히 독특한 도시입니다. 예, 부산은 노무현의 도시잖아요. 예, 예. 근데 부산 사람들, 부산 출신 정치인 중에 가장 부산 사람에 근접한 것은 노무현이에요. 제일 좀 직설적이고. 직설적이고, 예. 싸우기 좋아하고, 싸우기 좋아하고. 논쟁적이고, 또 그 말이 맞다 싶으면 팍 바꾸고. 맞아요. 그 노무현 말기에 한미 FTA하고 FTA 청하고 국립대 법인하고 제주도 특별자치도 법 그리고 만들고 파병도 갔지 않습니까? 예, 파병도 가고 그 확 바꿀 수 있죠. 지금 생각하면 노무현이요.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화끈했어요. 문재인하고 비교하니까 아니, 그래. 확실히 티가 나요. 그래서 노무현이 문재인에게 정치하지 마라. 네 성정이나 예. 당신의 지력으로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정치. 이렇게 노무현이 솔직하게 얘기해 준 거거든요. 근데 저 못 알아듣고 저 나와서 지금 엉망을 만들고 있는데 예. 노무현 같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예. 문재인, 뭐 특정인 이름은 죄송합니다만 이분들은 뭐 부산시장에 나올 분들이 아니니까 안철수. 안철수. 그러네요. 그거 좀 신기하네. 부산은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직선적이고 논쟁을 좋아하고 그 대신에 뒤끝이 없거든요. 예. 근데 보세요. 문재인, 안철수, 김무성, 예? 뭐 김세연, 정의화. 제가 지금 부산시장을 하겠다는 이런 분들의 이름은 좀 뺐습니다만 예. 특이하잖아요. 결정이라고는 절대로 안 하고 간만 보고 소위 중도를 늘 외치고 예. 이런 사람들이 부산에서 뽑혀서 서울로 오는 겁니다. 참
대한민국 정치를 또 망치고 있네요. 경제도 망치고 정치도 망치고. 이상하죠? 예, 뭐 그분들이 뭐 망쳤다는 거는 제가 할 땐 중도가 지금 이렇게 논란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 또 괜히 시비 걸까봐. 아니, 그래서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의 정치와 경제는 공부를 찬찬히 해보면 대한민국의 앞날입니다. 대한민국의 앞날. 부산은 미리 가본 대한민국입니다. 미리 가본 대한민국. 예. 국민소득 24,000달러.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 사기꾼은 다 늘어나고. 도망가고 사기는 늘어나고 불도 많이 생기고 젊은 애들 청소년 범죄가 제일 많고 심지어 그 바닷가에 저는 부산만큼 아름다운 세계 도시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가 굉장히 예쁘지만 그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 바다도 있죠. 바다도 남해 바다적 특성도 있지만 동해 바다적 특성도 같이 있죠. 갖고 예, 있거든요. 예. 바다도 기가 막히고 산이 또 좋습니다. 그렇죠. 강이 또 있지 않습니까? 낙동강 하구가 정말 아름답거든요. 근데 저런 도시를 저런 식으로 방치해 놓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속에서 욕이 나옵니다. 뭐 했나 하는 욕이. 네. 그래서 부산은 지금이라도 서울을 잊어야 됩니다. 서울을 잊고 대한민국의 작별을 고해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따로 좀 살게 해줘, 당분간. 당분간 따로 좀 살게 해주고 우리 계약을 해. 오케이, 우리 세금은 얼마 낼게. 어떤 사람들은 좀 아는 척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부산의 재정자립도가 그 혼자 살 수 있나? 이런 얘기를 저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 재정자립도라는 건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재정자립도는 전체 재정 예산에 대비해서 중앙에서 교부금을 얼마나 주느냐 하는 그 비율이거든요. 예. 근데 중앙에서 내려다 주는 돈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다 지방에서 올라가는 지방에서 거죠. 올라가는 거죠. 지방에서 올라가는 게 얼마냐? 부산에서 올라가는 전체 국세 수입 총액이 얼마냐? 국세청이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어느 정도 됩니까? 모른다. 모릅니다. 모릅니다. 네.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죠. 돼. 어떻게 그렇게 그런 답을 할 수가 있죠? 걷는 사람들이 부산, 울산, 국세청인데. 경남을 합쳐서 같이 걷어서 개별 지역의 통계를 내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래 놓고 부산이 재정자립도가 48.2%다. 그 얘기하면 못 믿죠. 못 믿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도 꼼수를 엄청나게 쓰는 겁니다. 그거 몰라야 돼요. 알면 말이 알면 많아. 열받죠. 내가 많이 알면 내는데 말이- 적게 받으니까. 예, 알면 말이 많거든. 예. 그러니까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 부산, 울산, 경남을 전부 통틀어서 부산에 있는 부울경 국세청에서 같이 핸들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마 내부에서는 알 겁니다.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의 담당 국장은 대강은 알 거예요. 근데 부산이 제일 많이 내지 않을까 싶은데. 통계 자체를 내질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세금을 많이 못 걷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 주력 산업이라는 게 다 빠져나갔거든. 일단 관광까지 어려워졌죠. 예. 그런데 부산이 이렇습니다. 제가 늘 화를 내는 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의 멘탈입니다. 지금 중국이 김포에 들어오겠다는 것은 허용해줘도 일본이 군포 직항 띄우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반대하죠. 허용을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부산 사람들이 놀랍게도 한일 해저 터널을 뚫자는 주장에 예.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 왜 그러죠? 굉장히 좋을 텐데 그거는. 첫째, 웃지 마세요. 예. 일본의 침략 루트가 된다. 아니 그건 침략하면 거기 좀 폭탄 하나 설치하면 끝나는 건데. 아니 물로 쑥 침략해 들어가서. 오면 다 수장시켜 버릴 수 그러니까요. 있죠. 오히려 더 터널이. 좋죠. 글로 침략하라서 올 때 그러니까. 그냥 터트리면 다 죽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침략 루트가 된다. 부산의 부가 일본으로 빨려 나간다. 뭐 빨려 나갈 게 있나요 요즘? 아니 부라는 것은 잘 사는 곳과 못 사는 곳을
흐르게 하면 예. 높은 데서 낮은 낮은 데로 데로 가죠. 물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비슷해지거든요. 자꾸 교류를 하게 되면. 근데 부가 빨려 나가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이게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터널을 뚫어놓으면 배 타고 안 올 거 아니냐. 오히려 더 물류가 많아지면서 배로 오는 것도 많아질 것 같은데. 배로 오는 것도 많아질 거진다고 우리는 보잖아요. 예. 요 얘기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배 타고 안 온다. 그 부산 시민들의 이제 보통 그 이권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한일 간에 배 사업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을 스포일 시키고 있을 가능성도 아, 있죠. 그렇죠. 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근데 돈도 일본이 해저터널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돈도 안 들고 뚫어놓으면 통관료 받으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짭짤할 텐데. 주장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안을 보는 좌익과 이 우파의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또 마지막은 뭐냐면, 일본에서 와서 터널로 와서 서울로 가는 통과 여객만 있을 거다. 부산에 떨구는 게 없을 거다. 이렇게 네. 주장하는 대개 이제 네 가지 이유로 그 이유가 다 어설픈데요. 말도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저터널 뚫고 굴로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통관료도 생기고 여러 수입이 생기면 네. 배 쪽으로 넘겨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수익이 생겼으니까 더 관광 쪽으로 하든지 해갖고 이득을 주면은 그 사람들도 더불어 잘 살 수 있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들이 그냥 통과 여객이다. 그러면 네덜란드처럼 한번 해보죠. 뭐 우리가 암스테르담을 통해서 유럽으로 갈 때 예. 암스테르담의 공항에 가면 통과하십니까? 기왕이면 하루 주무시고 가시죠. 그렇죠. 서비스를. 하고 호텔 하루 무료 숙박권을 그냥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것도 사게 되죠. 쇼핑도 하고. 그럼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시내까지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면 그거 다 떨어지잖아요. 아유, 그 백화점만 가도요, 금방 할 수 있는 게, 백화점 엘리베이터가 직진으로 10층이 올라가는 데가 없잖아요. 올라가면 한 바퀴 돌아서 가갖고 다시 올라가고, 한 바퀴 돌아서 왜? 구경하라고. 그런 식으로 환승 자체를 관광지하게 연결시키면 가다가, 여기 좋네, 여기 더 싸네, 서울보다. 아니, 그러니까 살 텐데. 그거를 손님들이 오면 잠깐이라도 스탑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 생각은 안 하고 그렇죠. 그냥 통과할 거다. 부가 빨려 나간다. 침략의 대로가 될 거다. 그럼 배는 안 탈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패배주의적이고 고립주의적인 좌경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좌경적 성향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산조차도 지금 대한민국의 오염이 되어가지고 광주에 오염이 되어가지고 거꾸로 지금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잡아야 돼요. 너 왜 그리 가니? 그게 아니다. 우리는 바다로 간다. 우리는 개방되고 충분히 규제 다 풀고 부산에 이렇습니다.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뭐 밤새 해도 재밌는데요, 이 얘기는. 아 진짜 재밌어요. 그 예. 답답하고 카지노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부산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해저터널 뚫고 옆에다 카지노 세우면 완전 대박이죠. 일본 사람 돈 다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애들도 오게 해갖고. 카지노를 못하는데 그래서 부산에 어떤 사람이 이제 머리를 짜냈어요. 어떻게 하면 카지노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길을 하나 만들었어요. 참 말도 안 되는 길을 틈새를 만드는 게 뭐냐면 오케이 배에다가 카지노 기계를 다 하고 배를 타라. 아, 배를 타고 공해로 나가자. 마카오처럼 카지노를 배에서 막 하는 게. 아니 배를 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물가에 띄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배를 타고 공해로 나가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 그러면 관광하는 의미가 없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밤에는. 아니 그러니까 카지노를 만들면 쇼장도 있고 그렇죠. 한잔 할 수도 있고 좀 나와가지고 시내 산책도 할 수도 있고 말하자면 복합이 필요하죠. 부산에서 카지노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예 남항 부산의 영도 앞에 있는 해변에다가 플로팅 아일랜드로 탁 멋지게 띄워놓고 예? 거기서 카지노로 불야성을 만들어 놓으면 일본하고 중국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미어 터진다고. 플로팅 아일랜드는 이렇게 위에다 가판을 쫙 만들어놔. 그렇죠. 배 위에다가. 예. 플로팅 아일랜드가 많아요. 예. 플로팅 아일랜드 예를 들어서 뭐
요즘은 플로팅 아일랜드 기술이 좋아서 공항도 만든다고 그러대요. 그럼요. 플로팅 아일랜드 위에 공항도 만드니까 플로팅 아일랜드는 뭐 사직구장 멀다. 플로팅 아일랜드 위에 시내 야구장 만들 수 있거든요. 야구장도 만들 수 그럼 뭐 뉴욕입니까? 거기 무슨 구장처럼 배 타고 홈런 기다리는 기다려. 아, 맞아. 샌프란시스코인가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예. 배 타고 홈런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재미있게 돈을 벌 수 있는 길들도 많은데 모든 것이 규제에 묶여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대한민국은 문재인 당신하고 규제 천국 만들어서 농촌 공동체로 가라. 부산은 우리 안 할래. 부산은 우리 상업주의적 도시로 간다. 부산은 규제 없고 완전히 개방되어 있고 영어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도시로 간다. 제가 볼 때 10년 안에 정말 거기로 우리가 가기로 마음먹고 결심하면 10년 안에 4만 5천 불, 5만 불도 갈 수 있어요. 빨리 집 사야 되겠는데 당선되시면 거기 가서 또 땅을 좀 사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그 10년의 결실이 오기 전이라도 부산이 뭔가 바뀐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부산이 뭔가 바뀔 수 있다. 그럼 대한민국이 이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야, 그동안 우리 좌경화된 보수 정권조차도 상당히 좌경화되어 있었는데, 야, 이 길이 아닌가벼? 이 길이 아니잖아. 우리는 다시, 오케이.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오케이. 부산처럼 우리도 새 출발해보자. 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예.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시작하면 보수가 우리 정권 싫다. 우리 뭐 책임 못 져. 뭐 너무 무거워. 라고 싫어해도 국민들이 보수 너희들이 이 좀 국가 경영을 좀 맡아다오. 예. 라고 억지로라도 떠맡길 겁니다. 해달라고. 부탁해야죠. 해달라고. 너희들이 정권 잡아서 좀 대한민국을 좀 살려봐라. 하고 올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국힘당이 저 짓을 하면서 무정견 아무런 계획도 없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계획 자체가 없이 우리는 중도입니다. 그러고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요. 예. 좌익들이 정부가 100원 주면 우리는 70원은 줄게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100원 그래? 받는 게 낫습니다. 그냥 맨날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그래도 한번 걸어보자. 국민들에게 뭔가 대한민국이 부산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는 거다 말이. 예. 다른 길이 분명히 있다. 그 길로 가보자. 예. 하는 호소를 드리고 실제로 부산은 또 제 고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24,000달러 대한민국이 농촌지역까지 포함해서 31,000달러인데 부산이 저 무역항으로 이름난 부산이 24,000달러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오케이 이렇게 우리는 바꾼다는 걸 보여주자. 그러면 정권은 저절로 바뀐다. 그렇죠. 하는 게 제 생각. 예. 오늘 말씀 뭐 밤새도 뭐 지금 저희가 아닙니다. 밤새도 뭐 너무너무 재밌고 의미가 있어갖고 계속하고 다음에 또 한번 모셔갖고 다음에 부산에 가서 한번 하시죠. 부산에 가서 한번 하겠습니다. 바닷가에서 해운대에서 한번 해운대에서. 오픈 스튜디오로. 그러니까요. 한번 하시죠. 너무너무 오늘 의미 깊은 부산이 대한민국의 축소판 같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축소했고 크기로도 축소했고 부산을 이제 확대시키면 대한민국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먼 미래에 부산이 될 것 같아갖고 부산부터 살려놓으면은 대한민국이 자연히 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그냥 부산은 항구도시라고 생각하면서 제2의 뭐 서울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 보니까요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아갖고요. 부산은 좀 있으면 목포됩니다. 목포. 부산은 조금 있으면 국제무역항이 아니고 목포된다. 진짜 아주 오늘 큰 의미가 있었고요. 이런 방향에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굵직한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선거를 해야 된다는 그리고 또 미래를 위해서 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정규재 주필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의 한 수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튜브 스테이션입니다. 정말 이런 매체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떤 대화의 공간 또는 발언의 기회를 가질 수나 있었겠나 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오늘 우리 신혜식 대표가 아주 환대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잘 전달되고 또 대한민국을 바꾸자 하는 우파적 가치가 분명히 있는 거다 하는 확신들을 좀 나누어 가지시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 보궐선거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저는 오늘 정규재 주필님과 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 선거라는 게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변화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선거는 말이죠, 누가 당선되느냐에만 급급해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 모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보궐선거도 마찬가지고요. 대선도 미래를 보고 투표하시면은 대한민국, 아니 우리 개인이 더 훨씬 더 잘 살고 풍요로워지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 방송 내용이요, 부산에 계신 분들은요, 지인들한테 막 보내주세요. 야, 부산이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야. 이걸 알아야지. 예. 그리고 정규재 주필 많이 좀 알아보시고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갖고 방송 토론하면 그냥 작살이 나지 않습니까? 예, 방송 토론, 부산에서 이제 선거 있으면 토론 나올 텐데 그 정도로 밀어주셔야 됩니다. 나올 수 있게끔. 지금 많이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예, 신생 정당 또 신인 정치인들 어려운데 영상을 많이 알려주시면은 부산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알고 또 그 방향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서 부산이 변하고 대한민국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부산에 가서 또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신나고 의미 있었던 적이 몇 번 없는데 오늘 그 중에 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세트가 이렇게 구성이 다양해졌습니다. 일단 기존의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샴푸 많은 분들이 좋은 후기를 쭉쭉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는 기존의 비오틴이라는 성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탈모에 좋다는 비오틴, 이 비오틴 성분을 구전의 평강의 오랜 노하우를 담은 한방 특허 성분과 응축해서 가득 담았으니까요. 믿고 쓰셔도 좋으실 겁니다. 탈모 샴푸 쓰시면 너무 뻑뻑하다라는 분들 많이들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트리트먼트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똑같이 좋은 성분 가득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윤기를 가득 흐르게 해주는 동백꽃 추출물, 동백씨 오일도 담았으니까요. 샴푸 쓰시고 트리트먼트 같이 쓰셔서 두피 건강 잡으시고 모발에 윤기까지 가득 흐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출시가 됐습니다. 바로 헤어토닉입니다. 구전 탈모 증상 완화 헤어토닉인데요. 이 헤어토닉 제품은 샴푸랑 트리트먼트를 다 쓰시고 난 뒤에 이렇게 두피에 뿌려서 이렇게 마사지하듯 문지르신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요. 좀 시원하다라는 느낌 받으실 겁니다. 두피, 탈모에 좋다고 소문이 나 있으니까요. 구전 탈모 증상 추가된 헤어토닉 제품도 함께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구성 새롭게 알려드릴게요. 샴푸 3개, 트리트먼트 1개, 그리고 헤어토닉까지 들여서 총 5종 세트입니다. 가격 궁금하시죠? 원래 원가가 21만 6천 원입니다. 그런데 53% 가격 할인해서 바로 10만 2천 원에 이 5종 세트를 다 드립니다. 10만 2천 원 절대 좋은 기회 놓칠 수 없겠죠. 자, 여기서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애국 달력을 여러분들께 함께 나가도록 합니다. 이 5종 세트와 달력까지 추가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010-9976-4169로 문자로 주문 한번 넣어주세요.